안녕하세요. 전 칼스텍 황보재민이고요. 메릭 웹이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준비한 강의는 그 광학습을 이용한 보행 제어 학습, 제어기 학습 그리고 이제 라이신 물리 엔진 소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칼스트 기계공학과에 있고요. 지금 조교수로 작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보행 로봇을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다양한 지형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비디오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비디오가 제가 이제 빨리 제어하기 위해서 잠시 나가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디오가 이제 그 ETH에 있는 로보틱 시스템스 랩, 이제 제가 박사를 했던 연구실인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연구에 참여한 연구들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준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위스에 있죠. 그래서 되게 풍경이 좋고요. 여기 보시는 여기 보시는 이제 로봇이 애니멀이라는 로봇인데요. 그 저희 연구실에서 스피노프 회사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그래서 4족백 로봇이고요. 무게는 한 50kg 정도 되는데 좀 무거운 편이죠. 보통 아시는 거보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경로대로 이제 로봇이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수평 거리로 한 500m 정도를 넘어지지 않고 한 번에 이제 보행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아직 완벽히 이제 오토노머스하게 움직이지 못하고요. 뒤에서 사람이 이제 조정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정보만 전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을 이제 로봇이 알게 되면은 그 방향대로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서 저기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제어기들이 이제 모두 강학습으로 이제 제어기가 개발이 되고 이제 제어학습으로 개발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로봇이 제어가 됩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심투리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에서 강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그 신경망을 실제 로봇에 옮겨서 그 실제 로봇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학습된 상태고 지금 학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이제 이 로봇을 제어하고 이 다른 제어기랑 다른 점이 이제 인공신경망 정말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정말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텍스트 파일로 네트워크 파라미터 로드해가지고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의 그 피드포워드만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말 단순한 코드로 이 로봇이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수많은 파라미터가 그걸 학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제 한번 학습됐으면 그 파라미터만으로 이제 로봇이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같으면은 이제 이런 강학습 기반 제어기가 그 우리가 영어로는 기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제가 뭐 10년 전에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그 강학습 기반이라고 하면은 퍼블리케이션을 위한 거지 실제 이제 로봇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이제 한 10년 지나고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 베이스 제어를 이제 저희는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데는 이제 다 모델 기반으로 제어를 하고 있죠. 근데 같은 리소스를 가졌을 때 강학습 기반 그 제어가 전 더 뛰어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이제 모티베이팅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학부에서 배우는 이제 제어 이론을 배우셨으면 뭐 지금 대충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일반적인 그 제어 이론에서 배우는 제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플래닝도 들어가고, 그다음 제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제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로봇이 있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로봇이 있죠. 이 로봇을 지금 이 로봇은 그 아까 보셨던 애니멀 로봇의 전 버전이 애니멀 B 로봇이고요. 아까 로봇은 애니멀 C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 로봇에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센서들은 뭐 IMU도 있고, 조인트 인코더도 있고, 라이다 스캐너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정보가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나 퍼셉션을 이용해서 로봇 스테이트나 environment representation,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정보들로 변환이 되고요.
그런 변환된 좀 쉬운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 액추에이터의 커맨드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토크 커맨드를 주거나 아니면 PD 컨트롤러에 타겟을 주거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센서에서 로봇이 좀 쉬운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뭐 퍼셉션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쉬운 정보 가지고 커맨드 실제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커맨드를 만들어내는 건 컨트롤러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로봇 제어에 이제 좀 스페셜라이즈된 그 텀들이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딥러닝을 한다 생각하면 이걸 엔드투엔드로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엔드투엔드로 가능하지만 지금 많은 죄송합니다. IMU는 그 이너셜 매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로봇의 오리엔테이션을 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많은 정보들을 엔드투엔드로 실제 액추에이터 커맨드에 매핑하면 어떠냐. 이런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하고 퍼셉션 컨트롤 이렇게 따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미래에는 아마도 이런 방향이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그런 연구들은 이미 나와 있는 연구들은 이 컨트롤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연구고요. 이거를 합치는 연구도 미래에 나올 것 같지만 아직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집중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이 로봇 좀 정제된 스테이트과 environmental representation에서 어떻게 액추에이터 커맨드를 뽑아내냐. 네, 이 과정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는 약간 이런 좀 다이내믹한 그런 모션인데요. 그래서 물론 이건 제가 이제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로봇이 이제 뭐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 어떻게 뛰고 어디를 뒤져야 되고 뭐 이런 플래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래닝도 한꺼번에 저희가 그냥 컨트롤에 묶어서 그 경계가 되게 애매해요. 어디부터 플래닝이라고 해야 되고 어디부터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고 특히 이 경계는 그 강학습에서는 되게 애매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네, 그 네트워크는 뭐 분해해서 뭐 플래닝이다 컨트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어하고 이제 좀 다른 데피니션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한 모션을 만들 수 있는 제어 그 컨트롤 방법을 찾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이제 뭐 평평한 땅을 걷는다거나 뭐 이런 연구들은 사실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많이 풀어진 문제고요. 이런 환경에서 그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 연구를 했고요. 물론 되게 복잡한 지형에서 어떻게 걷냐라는 연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데요. 보행 로봇 제어로 따지면은 이제 되게 지금 1980년도 이제 써놨는데요. 이때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뭐 MIT 레그랩에서 뭐야 레이버트 교수님이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죠. 이제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차리시고 그분의 이제 많은 연구가 이제 이때에서 이제 많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때 연구들을 보면 보통 되게 휴리스틱한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어떤 펀더멘탈한 물리적 현상으로 제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휴리스틱한 룰로 다리를 뭐 멀리 디디면 속도가 낮아진다. 다리를 짧게 디디면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들은 뭐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룰들인데 그런 룰들을 모아서 제어기를 만들었어요. 이때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되게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뭐 레글랩 검색해 보시면 MIT 레글랩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놀라운 비디오들이 많습니다. 지금 봐도 놀라운 비디오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40년 전에도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됐었고요. 근데 이런 제어들의 문제는 되게 다른 시스템, 광범위한 시스템이 어플라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다른 연구 방법들을 개발해 왔고 좀 더 물리 현상을 이용해서 펀더멘탈한 방법으로 저희가 어떻게 로봇을 제어할지 그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1990년도 그쯤에 이제 GMP를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마다 딱 끊어서 보여드리는 거라서 뭐 정확히 이때 했다는 건 아닌데요. 대충 이 근방에서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GMP는 이제 요즘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제어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GMP가 뭐냐는 것보다도 아이디어가 이 그라운드에 컨택이 있을 때 그 컨택 포스가 사람의 무게 중심을 지나가게 되면, 아니면 이 로봇의 무게 중심을 지나가게 되면 로봇 전체를 봤을 때 앵귤러 벨로시티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앵귤러 모멘트가 0이니까 엑셀레이션이 없겠죠. 그래서 오랜 기간 봤을 때 로봇이 자신의 그 각도를 유지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크라이테리아를 놓고 제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그 앵귤러 엑셀레이션이 생기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당연히 의문을 품어야 되겠죠. 어,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간단한 룰이고 제어하기 쉬워서 그래요. 당연히 우리가 제어를 잘하게 된다면 이 가정은 깨고 제어를 하는 게 맞을 텐데, 이 가정을 줌으로써 우리가 솔루션 스페이스를 좀 더 줄이게 되고 더 작은 스페이스에서 솔루션 찾는 게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그런 제약들을 많이 줬던 것이 이제 이런 GMP 기반의 제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내믹스 기반, 전체 다이내믹스 이용하는 제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뭐 이런 쪽으로는 뭐 카티브 교수님도 많이 하셨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뭐 마코 후터 교수님도 이쪽을 하셨고, 뭐 지금 뉴욕대에 계시는 루드베기 리게티 뭐 이런 분들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 스페이스 컨트롤이나 아니면 전체 다이내믹스 로봇의 다이내믹스 이용해서 찾는 거죠. 이 무게 중심만 이용하는 그런 단순한 다이내믹스가 아니라 전체 다이내믹스 이용해서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토크를 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이 다이내믹스 베이스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의 장점은 당연히 모델이 좀 더 정확하고 정확한 모션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요. 근데 물론 단점으로는 더 계산할 게 많죠. 계산할 게 많고 또 궁극적인 문제가 그럼 뭘 따라가냐? 우리가 이 다이내믹스 베이스 컨트롤은 레퍼런스가 주어졌을 때 그 레퍼런스를 어떻게 따라가냐는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레퍼런스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어떤 모션을 해야 되냐? 이거는 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완벽히 보잉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아니고요. 그 제어 이제 여기 사람들이 플레잉이다 제어다 이렇게 나누면 이제 제어 쪽에 더 속하게 되는 거고요. 네, 레퍼런스가 주어져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레퍼런스를 어떻게 찾느냐? 이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으로 1950년대에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이 이제 로봇이라고 치면은 로봇이 여기 있고 이 로봇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되게 하이 레벨 코스트 펑션만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포지션을 옵티마이즈 해라. 그럼 포지션을 옵티마이즈 하면은 그 하이 레벨 코스트 펑션으로 수학적 알고리즘이 트래젝토리를 찾아내요. 이런 움직임으로 저기까지 가라 라는 걸 찾아내고, 그러면 그 트래젝토리가 있을 때 그것을 다이내믹스 베이스드 컨트롤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는데요. 이런 방법들의 문제는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적 최적화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이내믹스 모델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꿔요.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문제 풀자. 조금 쉬워도 실제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걸로 풀자라는 어프락시메이션을 계속 하게 되고요. 물론 이런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때마다 실제 시스템과는 괴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만큼 솔루션의 정확도도 떨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실제 시스템, 전체 다이내믹스를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물론 아직도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강학습을 이용해서 보행 제어기를 학습하는 방법을 많이 얘기해요. 이제 강학습의 장점은 이제 네트워크만 크게 늘리면은 되게 스케일러블하게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이용해서 훨씬 더 복잡한 정확한 모델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인트에 토크를 뭐 댐핑도 넣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시스템의 다이내믹스를 좀 더 정확하게, 이게 넌리니어 다이내믹스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 트래젝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모델을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인버스 모델이 필요하면 그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는 가정이 들어가죠.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포워드 모델만 가지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워드 모델은 뭐 당연히 시뮬레이션이니까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에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모델을 현실과 비슷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현실과 비슷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실제 로봇에 적용했을 때 당연히 더 잘 돌아가겠죠. 네, 그다음에 라이트 웨이트고 뭐 이런 문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점으로는 이게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튜닝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당연히 되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우선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트래젝트 옵티마이제이션 쪽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비디오를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2014년도에 나오는 논문인데요. 워싱턴대 이제 토도르브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고 모데 박사님하고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젝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복잡한 모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석사 시작할 때쯤 뭐 그때 이제 논문을 본 것 같은데 박사 시작할 때쯤 이제 논문을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보면 로봇은 거의 다 풀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걸 보면서 많이 풀렸구나 그때. 근데 뭐 연구라는 건 이제 중요한 게 리프로듀서블 해야 되는데 이 논문이 나오고 이제 아무도 리프로듀스 할 수 없었어요. 이 연구를. 왜냐면 우선 코드를 공개도 안 하고요. 코드를 공개 안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뭔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하고 싶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후속 연구는 뭐 많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네, 하여튼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프로듀스 할 수 없었고 그 다음 페이퍼를 보고 리프로듀스 하려는 사람들 많았는데요. 그분들도 성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됐던 연구라서 시도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굉장히 많은 트릭이 들어가고요. 이런 걸 하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5초짜리 클립을 만들기 위해서 한 15분에서 1시간 정도의 최적화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학습 뭐 예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칼스트에서 이제 학습 기반 제어라는 제가 과목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기본 강학습 프레임워크만 코드만 주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어떤 문제를 푸냐? 그러니까 이제 학사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석사 학생들이 많이 들었고요. 박사 학생들도 듣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올라가는 그런 타스크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희 학생들이 물론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겠지만 이 문제를 되게 잘 풀었어요. 그래서 뭐 박스는 2.6m까지 이제 박스를 뛰어 올랐고요. 한 43명 정도 아니 38명 정도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6, 7명 빼고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학생들이 강학습을 공부를 했죠. 이 과목에서. 근데 물론 아예 공부를 안 하면 이거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수업에서 들은 거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되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리면은 당연히 제가 뭐 오래 연구를 했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했다는 것에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강학습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많이 아시겠으니까 제가 이제 긴 설명은 안 할게요. 강학습은 이제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이 환경이 이제 로봇이 되겠죠. 이 환경 저희한테 로봇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강학습은 이제 어떤 환경이다라는 그런 가정은 없고요. 그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센서 인포메이션이나 리워드 펑션이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로 올라가는 게 되겠고 저희가 로코모션 트레이닝 한다면 속도가 될 수 있겠고
그런 리워드 펑션을 정의하고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그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를 봐서 다음에는 어떤 액션을 줘야 되냐. 여기서 액션은 저희한테는 토크가 되겠고 혹은 PD 타겟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 스테이트에 넘겨주고 그 인바이먼트에 주고 인바이먼트는 다시 뭐 인테그레이시 돼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룹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인바이먼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되게 제너럴한 세팅에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게 그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풀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봇으로 실제 로봇을 트레이닝하게 되면 이 로봇이 그 하나로는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로봇이고 저희가 이제 이 로봇을 망가뜨리면 당연히 그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트레이닝합니다. 그래서 실제 로봇을 트레이닝한 경우도 이제 몇 개 있긴 있어요. 그 뭐 조지아텍의 이제 뭐 하세홍 교수님 그분이 하셨던 게 제일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그런 연구들이 있긴 있지만 당연히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게 성능이 훨씬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샘플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 팩터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에서 리얼타임 팩터가 거의 한 100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로봇의 1000배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데이터 양은 사실 1000배도 더 돼요. 한 10,000배 정도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제어기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샘플이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 강학습은 사실 이제 샘플의 개수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하시게 되면 그 뭐 배치 그 PPO에 뭐 배치가 있죠. 그러면 한 번 이터레이션 할 때 몇 개의 샘플 쓸 거냐. 그거를 늘려보면은 갑자기 성능이 좋아질 거예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죠.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당연히 샘플을 많이 쓰면은 성능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물론 이 알고리즘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알고리즘이 폴리시 그레디언트예요.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우리가 각각 샘플이 그레디언트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샘플들의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에스티메이티드 그레디언트를 찾는데 당연히 이 샘플이 많으면 에스티메이티드 그레디언트가 트루 그레디언트하고 얼라인이 돼요. 샘플이 아주 많으면. 물론 이 폴리시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뭐 조금씩 가정이 들어가는데 뭐 그 가정들을 제외하면 그 가정들은 사실 영향도 크게 안 주고요. 그래서 샘플이 많게 되면은 에스티메이티드 그레디언트가 트루 그레디언트하고 그 완전히 얼라인이 돼요. 그 한마디로 더 정확한 곳으로 스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곳을 스텝할 수 있기 때문에 옵티멀한 파라미터에 좀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앵글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오실레이트 하겠죠. 예. 그래서 정확한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샘플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샘플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제 샘플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앞으로 뛰어라 이런 걸 학습시키려면은 한 100만 개 정도면 충분해요. 이 100만 개를 얻으려면 한 2분 정도 걸리고요. 시뮬레이션에서. 앞으로 이제 달리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건데, 물론 여기서 좀 더 샘플이 많으면 모션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곤 하는데, 이 정도의 모션을 얻으려면은 한 100만 개 정도면 되고요. 근데 이건 그냥 앞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모션을 얻으려면 사람이 이제 조이스틱으로 이제 제어하면 그거에 맞춰 걸을 수 있는 제어기가 이제 보시는 건데요. 이런 제어기를 하려면 한 1000만에서 1억 개 정도 샘플이 필요하고요. 1000만이면 이제 대충 걷는 모션이 나오는데 1억 개 정도 되면은 좀 더 깔끔한 모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학습이.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 로봇에 옮기려면 이제 저희가 액추에이터 네트워크라는 걸 트레이닝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액추에이터 네트워크를 넣게 되면은 갑자기 시간이 올라가요. 액추에이터 네트워크가 시뮬레이션만큼 오래 걸리고 그 다음 액추에이터 네트워크가 실제 그 액추에이터의 리미테이션들을 모델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인트 리밋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 조인트 속도 리밋, 조인트 토크 리밋 이런 것들을 모델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 1억에서 10억 개 정도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이 정도 샘플 가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못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페이퍼가 한 2천만 정도에서 샘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샘플이 많다, 시간이 많고 컴퓨터가 좋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150 빌리언이죠. 한국말로는 1,500억이네. 1,500억. 예, 1,500억 개의 샘플을 쓰면은 이런 다양한 지형에서도 걷는 폴리시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옵저베이션 어떻게 하냐 이런 다양한 리서치 문제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풀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걸 학습하려면 1,500억 개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한 4일 정도 걸리고요. 굉장히 이게 4일 걸린다고 해도 저희가 파라미터 튜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몇 번 돌려야 돼요. 그래서 좀 실제로는 실제 연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연구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 엔진을 개발하고 그 물리 엔진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샘플을 빨리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빨리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시뮬레이터 이름이 라이심이고요. 이 라이심은 다른 거에 비해서 속도가 월등히 빠릅니다. 그래서 샘플을 빨리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뭐 블릿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는 블릿이 여기 있는데 한 10배 정도 빠르게 되고요. 물론 블릿은 굉장히 피처가 많아요. 그래서 라이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시뮬레이터고, 블릿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에 되게 특화된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 타스크를 보고 비교하는 건 unfair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타스크에서는 굉장히 다른 시뮬레이터들하고 큰 속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OS는 이제 리눅스를 추천을 하고요. 윈도우하고 맥들도 다 지원합니다. 지금 커밍 순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맥은 이미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C++도 있고 멜랩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이렇게 지원합니다. 제가 우선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라이심을 라이심.com에 가시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라이심.com 가셔서 이게 라이센스 클릭하시면 이게 아카데믹은 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 계시다, 뭐 교수든 뭐 학생이든 뭐 학부생이든 그냥 아카데믹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퀘스트 폼 여기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뭐 이름 적어내시고 그 다음에 사실 무조건처럼 이제 컴퓨터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 아이디를 입력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뭐 일주일 뒤에 이제 뭐 하루 뒤에 이메일을 보내드려서 GitHub 링크를 드리는데 GitHub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럼 GitHub에서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미리 받아놓은 거고요. 라이심 립이라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폴더들이 다양하게 있고요. 사실 라이심 코어 말고는 다 오픈 소스예요. 라이심 유니티도 오픈 소스고, 뭐 멜랩도 오픈 소스고, 나머지는 다 오픈 소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유니티를 바꾸고 싶다, 뭐 그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 라이심 우선 원래 켜져 있던 걸 끄고, 라이심 유니티 가시면 이게 지금 제가 윈도우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쓰실 때는 리눅스를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이런 개발하는 거에선. 그래서 유니티가 이제 모든 비주얼라이제이션 담당해요. 그래서 유니티 미리 키시고, 그 다음에 C 라이언을 이제 개발할 땐 추천드리고요. C 라이언으로 라이심 립을 키시면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냐. 그럼 여기서 돌리시면은 C++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이 유니티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니티 렌더링이기 때문에 저기 장점이 이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림이나 리플렉션 같은 것들이 잘 나오고,
단순한 뭐 기능들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뭐 C++이었는데 뭐 파이썬도 지원하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파이썬으로 코드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뭐 돌아가는 건 보시면 잘 이해는 안 가실 테니까 제가 코드를 잠시 보여드리면 이 라이신 파이 폴더 가셔서 이그젬플도 있죠. 지금 방금 실행한 게 로봇이라는 파일이었는데 이 뭐 월드를 만든다. 이게 이 라이심이라는 그 패키지가 있고요. 맨랩은 좀 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맨랩은 저희가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부 기능만 지원하고요. 파이썬하고 C++에서만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맨랩은 사실 많은 분들이 쓰시진 않고요. 대부분의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학습을 위해 하시기 때문에 C++하고 파이썬에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 지금 맨랩 스크립트를 방금 돌린 거고요. 예. 사실 여기서만 봐서는 사실 뭐 차이를 못 느끼긴 하죠. 그래서 이게 맨랩으로 돌아갔는지, 파이썬으로 돌아갔는지 차이를 못 느끼긴 하실 텐데요. 이게 좀 제가 글씨가 좀 작죠. 지금 키우기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 맨랩 이그젬플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신 맨랩 가셔서 여기 이그젬플 가시면 이그젬플 있거든요. 그걸 직접 한번 돌려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근데 맨랩 같은 경우는 이게 맥스 래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펑션들만 래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펑션이 필요하다. 그럼 직접 래핑을 하셔도 돼요. 직접 래핑을 하시고 그다음 한번 컴파일 하시면은 맨랩에서 쓰시면 돼요. 네. 맨랩은 신텍스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그젬플을 좀 길게 해줘요. 그래서 이 긴 이그젬플을 보시고 뭐 박스를 넣고 싶다 그러면 add box나 add visual box나 visual box는 시뮬레이션 안 들어가고 그래픽만 보이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펑션들 쓰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 맨랩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C++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근데 물론 제일 중요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라이심 홈페이지 가셔서 왼쪽에 라이심 짐 토치라고 있어요. 이제 그걸 가시면은 라이심 짐 토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픈 AI나 뭐 파이블릿이나 그런 것처럼 짐 인바이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심으로 짐 인바이먼트를 만든 건데 그 C라이언을 여실 때 여기 이제 셋업이 있죠. C라이언은 자동적으로 등록은 안 해주는데요. 이게 셋업을 이제 컨피그레이션 가서 바꾸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셋업 파일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콘다 인바이먼트 같은 건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하실 때는 콘다 인바이먼트를 만들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셋업을 하면은 사실 인바이먼트는 C++로 돼 있고요. 그걸 파이썬으로 컴파일을 하고 파이썬에서 학습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C++이 당연히 빠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C++로 만든 인바이먼트하고 파이블릿으로 만든 그런 퓨어 파이썬 인바이먼트하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쉽다, 파이썬이 뭐 편하니까 파이썬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는데 속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파이썬을 C++로 안 하면은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인바이먼트만 C++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학습은 모두 다 파이썬으로 그냥 돌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바이먼트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돌려보시고 이 이그젬플 보시고 이게 쉽다 뭐 어렵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학습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뭐 셋업하고 이제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요. 네. 이게 지금 줌으로 쉐어링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 쿠다 로딩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이니셜 폴리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건데 지금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랜덤한 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니셜 폴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학습이 돌아가고 있죠. 이뭐 PPO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6번째 이터레이션, 7번째 이터레이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줌을 쓰고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이런 걸 안 돌리시면 한 2배 정도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2분 말씀드렸던 게 좀 좋은 PC로 200번 이터레이션 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미 걷는 모션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2분 동안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저 될 때까지 한 2분 동안 지금은 이제 윈도우라서 이제 4분 정도 걸릴 건데요. 좀 더 다른 피처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라이심의 뭐 무조건보다 좋은 장점은 이제 그 non-convex mesh도 지원하고요. 무조건 같은 경우는 사실 기능의 지원이 되게 단순한데 라이심은 무조건보다는 좀 많습니다. 블릿보다는 당연히 적고 블릿은 되게 뭐 한 30년 개발해 오신 거라서 그 닥터 뭐 어윙크만 그 씨가 이제 오래 개발해 온 거라서 당연히 이건 되게 많죠. 그다음 컨스트레인트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와이어나 스티프 와이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로봇을 위해서 개발된 거라서 뭐 그 매스 매트릭스나 뭐 넌리니어 텀이나 뭐 자코비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계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소드 하나만으로 그런 값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심 지금 토치고요. 그 일반 프레임워크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로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네, 오래 걸리는 거 맞는데요. 좋은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써도 여러분들이 그 기대치가 더 올라가게 되죠.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게 되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돼도 결국은 오래 기다리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오래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뭐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모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컨트롤러는 풀기 거의 불가능하죠. 얘는 직접 퍼셉션 한 다음에 그 퍼셉션한 데이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4일 정도 트레이닝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네, 저희가 이제 학습은 가능한 거죠. 네, 딥 RL 지금 이거 PPO 알고리즘 좀 돌리는 거고요. 이 RL 쪽은 다 오픈 소스입니다. MIT 라이선스로 되어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받아서 다른 시뮬레이터 돌리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속도 차이는 어쩔 수 없고 네. 지금 182번째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한 200번째 되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요. 그거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도 보통 리오드가 0.6 정도 나오면 잘 걷던데 네. 네. 뭐 이쁘게 걷진 않지만 좀 더 그러니까 이거는 200번 돌린 거고요. 되게 이쁘게 걸으려면 한 1000번 정도는 이터레이션을 하면 좀 더 잘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죠. 네. 그래서 우선 시간상 이거는 학습은 끄고요. 근데 다 이그젠플은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돌려보시면 되고요. RL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발표를 좀 더 오래 하겠습니다. 라이심 지금 토치 가시면 이제 RL 쪽이 다 있고요.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짐 토치에 인바이먼트에 임즈에 라이심 짐 여기 이제 인바이먼트 임플리멘테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인바이먼트 가시면은 저희가 뭐 init 펑션, reset 펑션, step 펑션, observation 펑션 그 observe는 그냥 가져오는 거고요. 카피 페이스트 하는 거고 터미널 스테이션이 아니냐 그 불리안으로 내뱉는 펑션 이 정도를 임플리멘테이션 하신 다음에 아까 셋업을 콜하시면은 이게 그 파이썬 파일이 cpp 파일을 컴파일을 해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 만드는데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그 파이썬에서 RL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리게 되는 파이썬 파일은 여기 러너가 있고요. 이 러너가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좀 더 길긴 한데요. 여기가 저희가 리트레이닝 펑션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액터하고 크리틱, 그러니까 그 폴리시 네트워크하고 밸류 네트워크의 쉐입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거 정하는 거고요. 여기서 물론 사실 컨피그레이션 파일 받아서 읽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 파일 열어보시면 폴리시 네트워크 128, 128, 밸류 네트워크 128, 128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냥 PPO고요. 이 PPO는 그냥 제가 짠 건데요. PPO도 사실 어떻게 임플리멘트 했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되게 작은 문제가 되게 작다 라고 하면 사실 그냥 오픈AI 베이스라인 쓰셔도 되긴 하는데요. 사실 거긴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긴 이제 텐서플로우 1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돌리기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돌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뭐 가능은 하니까 한번 그쪽으로 해보셔도 되는데 그런 임플리멘테이션에서 비해서 이게 속도에 좀 옵티마이즈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쓰기 좀 더 좋고요. 그 다음 저희는 이제 학습을 하면서 비디오를 만들어요. 근데 그 오픈AI 베이스라인에서는 그런 기능이 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 베이스라인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제가 코드를 바꿔서 제가 짠 코드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코드는 뭐 이 정도까지고요. 그래서 저희 뭐 테스팅하는 코드, 이건 실제로 트레이닝하는 코드. 실제로 트레이닝하는 파트는 정말 작아요. 왜냐면 아래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되게 간단한 코드 돌아갈 수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거의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해야 되고 파라미터를 세이브 해야 되고 뭐 세이브된 것도 로딩 해야 되고 이런 파트가 좀 길어서 이제 길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 가실 거고요. 다음 질문이 이제 네, 그 좋은 질문인데 이제 이승현 군이 이제 이승현 씨가 네, 죄송합니다. 그 수업을 많이 해서 그 이승현 씨가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카메라와 실제 지형과 이제 괴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비전 쪽은 지금 학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D 지오메트리를 가져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희가 학습 이런 모션들은 그 라이다 스캔처럼 3D 지오메트리만 읽어오는 거지 이미지는 읽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 땅이 미끄럽냐 안 하냐, 미끄럽냐 미끄럽지 않냐 뭐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정보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얻어오면 당연히 카메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리얼리티 갭, 그 시뮬레이션 상과 실제 로봇과의 그 괴리를 이기는 게 그걸 해결하는 게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네, 답변이 잘 됐길 바래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연구들은 이제 그 CPU 네, 이 답만 질문만 이제 답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GPU를 지원하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모든 시뮬레이션은 CPU에서 돌아갑니다. 멀티 CPU는 지원을 하고요. 그거는 뭐 시뮬레이션을 멀티 CPU는 지원하는데 멀티 코어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number of thread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그 CPU thread를 몇 개 쓸 거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셨으면은 시뮬레이션은 여러 개에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멀티 GPU가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저희가 하는 이 학습에서는 GPU가 바틀넥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이 바틀넥이기 때문에 그 GPU가 멀티냐 아니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멀티 GPU는 이 러너 파일에서 짜시면 돼요. 그래서 거까지 임플리멘테이션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멀티 GPU 세팅을 넣을 수 있게 그 스트럭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PPO 저도 사실 돌려보진 않았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이 러너 파일에다가 다 직접 임플리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GPU가 바틀렉인 경우는 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연구로 돌리는 거는 CPU에서 한 90% 정도의 리소스를 먹고요. 그다음 GPU에서 나머지 10% 정도를 먹는데, 예. 그래서 굳이 멀티 GPU를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비전을 쓰게 되면 다른 얘기인데요. 예, 그것까지는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직 비전은 지원 안 하고요. 비전은 되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의 이미지만 받아와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미지를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병렬로 빨리 트레이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유니티에서 그걸 이제 지원하는지가 의문이에요. 저도 아직 그게 깊게 파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지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문제들이 있죠. 물론 프로세스 여러 개 키면 당연히 가능한 건데 네. 어떻게 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가 녹화가 되나요? 그거는 저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럼 네, 녹화되겠네요. 그럼 녹화를 어디다 하실지는 이제 좀 거기 써주시겠어요? 네. 그럼 전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이 시뮬레이션에서 저희 이렇게 학습을 했으면은 그걸 실제 로봇에 어떻게 옮길 거냐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트레이닝 된 이제 제어기를 실제 로봇에 넣으면은 이렇게 돼요. 이 실제 시스템과 시뮬레이션과의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이런 제어기들이 잘 안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아닌 시스템도 좀 존재를 해요. 제가 이제 드론 쪽도 잠시 연구를 했었는데 드론은 시뮬레이션에서 바로 학습하니까 실제 로봇에서 바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데 이렇게 던지는 것도 있고요. 뒤집어서 던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여기 레퍼런스 안 달아서 죄송한데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은 어, 쿼드로터 달린 페이퍼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던지는 것도 잘 제어를 하고요. 물론 이 하드웨어 자체의 리밋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 완전 뭐 더 어려운 거는 하진 못했는데요. 한 이 정도쯤은 저희가 쉽게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족보행 로봇은 좀 더 어려운 게 이제 액추에이터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로봇이 있으면 액추에이터가 있잖아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기어박스도 있고 그다음 뭐 모터 제어기도 있고 복잡한 시스템인데 여기에 모델링이 되게 한계가 있어요.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 저희 이제 제 이제 선배, 제 ETH 선배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하면은 더 제어가 잘 된다라는 걸 알아냈는데요. 물론 이거를 모든 시스템에는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는 제 선배는 이제 6개월을 써서 한 거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각오는 하셔야죠. 이 프로세스 다 겪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이제 이 액추에이터를 그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그 네트워크를 모델로 삼아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거 제가 개발한 이제 시뮬레이션과 연동을 해서 좀 더 큰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걸 페이퍼에서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제어하면은 훨씬 잘 됩니다. 어, 지금 답변 드리면 제가 강의가 전부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 일부만 녹화됐는데 그래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예. 뭐 일부만 올리면 이제 당연히 전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액추에이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제어기가 훨씬 더 잘 학습된다. 이제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로봇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제 차는 거는 되게 얼마나 강건하게 제어할 수 있냐 이런 걸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다 웬만한 지역에는 저렇게 차면 당연히 넘어져야 되는데 이 강학습으로 제어된 거는 언제 다리를 옮겨야 되는지 그런 모션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건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복잡한 모션은 사실 일반적인 모델 베이스 제어로는 불가능하고요. 이런 건 뭐 아무리 뭐 숙련되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리소스가 많다고 해도 이런 복잡한 모션들을 다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강학습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션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대답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오래 갔고 지금부터 이제 정식으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컴퓨터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제 컴퓨터 가격을 말씀드리면 한 35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350만 원인데 이게 연차가 좀 돼요. 그래서 완전 최신은 아니고요. 그 CPU는 AMD 3950X고요. GPU는 2070X라고 하네요. 2070 슈퍼, 2070 슈퍼일 겁니다. 뭐 CPU를 추천드리면은 요즘은 당연히 AMD가 이런 멀티 스레이딩 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텔 거보다는 이제 AMD를 사용하시면 더 빠르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정태희 씨 질문은 이제 카메라를 인식하는 방향 연구 인식해서 건너면 당연히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이 연구와는 오토고널한 연구라서 카메라로 지형을 보고 근데 바이레이어로 판단한 지형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면 제가 개발했던 제어기가 그 정보를 받아서 제어하는 방법이 있겠죠. N2N으로 하기는 사실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한 씨가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시뮬레이션과 리얼 시스템 갭은 주로 액추에이터 다이내믹에서 발생하나요? 액추에이터 다이내믹 이외에 발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가장 큰 것은 다이내믹스에서 가장 큰 것은 말씀드린 데 액추에이터 다이내믹이고요. 사실 뭐 다리가 조금 찌그러진다. 링크에 밴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제가 겪었을 때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이내믹 랜더마이제이션 이제 뭐 아시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뭐 공을 뭐 다리를 다양한 크기로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강건하게 제어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에러는 사실 크지는 않은데 이 액추에이터에서 오는 딜레이라든지 댐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갭이 좀 큽니다.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 좋냐 나쁘냐인데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 잘 되어 있으면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강화학습에서 하이 프리퀀시 컨트롤이나 정밀 컨트롤이 가능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고정 컨트롤과 이제 좀 말씀드리면 강화학습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을 강학습 풀어라. 물론 강학습 테스트한 용도에서는 풀 수 있겠지만 그런 파트에서는 당연히 고전 시스템이 더 쉽고 잘할 수밖에 없어요. 강학습은 아무래도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쓰기 때문에 어프락시메이션은 값이고 실제 옵티멀과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쉽게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고전적인 방법이 좋겠죠. 고전적인 방법이 잘 못 푸는 문제만 저희가 집중해서 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위해서 강학습이 이제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하이 프리퀀시가 사실 하이 프리퀀시라고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리워드의 딜레이 그러니까 딜레이드 리워드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제어로
언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냐. 제가 이 제어를 했을 때 좋다 나쁘다를 언제 얻을 수 있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스텝을 같은 시간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리워드를 얻을 때까지 그 시간이 길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는 잘 못 풀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어 약간 프로블럼 포뮬레이션 좀 바꾸셔야죠. 뭐 바이레이어로 한다거나 뭐 하이라키컬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좋겠죠. 예, 김충희 씨 질문을 대답드리면요. 현재 4종 로봇의 페이로드는 아까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로봇 같은 경우는 한 15kg 정도 실을 수 있고요. 근데 산악지형에서 15kg는 아니에요. 당연히 평평한 땅에서 15kg고요. 계단 걸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은 한 5kg 정도에서 한 7kg 정도 실을 수 있고요. 로봇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8디그리 18 degrees of freedom입니다. 그 다음에 RL에서 사실적 시뮬레이션 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시뮬레이션에서 제가 뭐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그 많은 시뮬레이터들이 보통 리지드 바이 다이맥스로 리지드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약간 무조건은 좀 다른 얘기고요. 무조건을 컨트롤할 때 이제 그 댐핑이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리지드한 시뮬레이션은 웬만한 시뮬레이션으로도 잘 됩니다. 라이심도 잘 되는데 라이심의 특징은 빠르다가 되는 거고요. 그 액션 스페이스는 디스크리트 하지 않습니다. 저희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 하고요. 리워드 설정은 사실 이건 조금 복잡한데요. 저 페이퍼를 보시면 한 5개 정도의 리워드 텀이 있어요. 그 Learning Agile and Dynamic Motor Skills for Leggy Robot의 페이퍼를 보시면 리워드가 텀마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히든 레이어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까 달리는 example은 128개짜리가 2개 있고요. 지금 이 애니멀 제어기 같은 경우는 한 256, 25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RL에서 세이프티 개런티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당연히 뭐 RL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미 어려운 시스템을 풀기 때문에 애널리티컬 방법으로 세이프티 개런티가 없는 문제만 주로 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는 로봇도 그런 이 보행 로봇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제어보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지금 하나하나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PPO 보여주실 때 미니 배치가 4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습하실 때 미니 배치 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네요. 네, 그 미니 배치에 따라서 영향을 꽤 받고요. 우선 PPO 왜 받는지는 PPO 알고리즘을 좀 많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은 경우는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고요. 너무 적으면은 또 학습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튜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냥 디폴트 파라미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튜닝을 한 거 아니고 디폴트에서 추천하는 걸 하면은 잘 됩니다. 거기서 바꾸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바이오메케닉스 시뮬레이션 라이심에서 했던 거는 이제 카이스트 구승범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된 거고요. 구승범 교수님이 이제 라이심 이용해서 하신 연구인데 그 사진만 저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의 환경은 저는 없습니다. 네, 스테빌리티 증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대답했듯이 예, 여기서 이제 스테빌리티 증명이 안 되고요. 이런 쪽은 증명이 안 되는 시스템을 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게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면 반력 이제 크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로봇이 컴플라이언트한 그라운드를 걷는다, 뭐 샌드 위를 걷는다, 디포머블한 터레인을 걷는다, 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온 학습 방법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제 샌드 위도 걷고, 소일 위도 걷고 이런
다양한 지형에서 걷게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인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 연구 진행 중이죠. 어, 그 네트워크가 이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빨라요. 이밸류에이션은 제가 생각하기로 한 10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몇 헤르츠냐 그러면 뭐 10만 헤르츠 정도 나오는데 물론 그렇게 빨리 이밸류에이션 안 하죠. 그거를 제가 한 400헤르츠 정도로 이밸류에이트 했던 것 같아요. 200헤르츠로 이밸류에이트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해도 충분하니까. 예. 괜히 빨리 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페이퍼에서 이제 왜 이렇게 빨리 필요하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최대한 낮춰서 했는데 예, 사실 100에서도 잘 들어갔고 50에서 잘 들어갔는데 그 안전하게 100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이제 페이퍼에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시뮬레이션과 실제 액추에이터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시리즈 일라스틱 액추에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자체가 컴플라이언트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메커니컬한 딜레이도 있고 사실 그거 외에도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오는 딜레이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오는 딜레이도 있고 일렉트리컬 보드에서 오는 딜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크를 딱 줬을 때 딜레이를 맞추고 바로 또 그 토크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메커니컬한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있어서 그런 다이내믹스를 다 네트워크 모델링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일일이 모델링 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이고요. 네, 모델 베이스드 RL이 당연히 샘플 이피션시는 좋긴 좋은데요. 지금 김근수 씨 질문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델 베이스드 RL에서는 사실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더 많아요. 튜닝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모델이 자칫하면은 그 저희가 학습하는데 바이어스를 줄 수도 있어요. 모델이 충분히 학습이 안 돼서 아니면 학습이 잘 돼 있어도 네트워크가 잘 학습을 그 네트워크의 디스크립티브 하지 않아서 실제 모델과 차이가 있으면은 바이어스를 만들거든요. 그 바이어스가 제어기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모델 베이스드를 좀 꺼리긴 해요. 근데 물론 샘플 에피션시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이 결국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자체가 워낙 빨라서 그 네트워크로 모델 만들어서 이밸리에이션 하나 저희 시뮬레이션 돌리나 아마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빠를 거예요. 그러면 네, 모델 베이스 RL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텐데 지금 저희가 쓰는 시스템에서 모델 베이스 RL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PPT 자료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 메릭에 뭐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그럼 메릭에 그 유튜브 링크에 제가 디스크립션에 네, 넣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건 제가 제가 공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공유해서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몸체는 6 degree of freedom 맞고요. 저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눕는 거는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뭐 그것도 재밌는 연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저희 뭐 지도 교수님과 어떤 제어기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호진 씨 질문 답변 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2020년도에 이제 사이언스 로보틱스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IK를 푼 다음에 PD 컨트롤러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조인 스페이스에서 주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방법이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일제자로 썼던 이제 이준호 학생이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방법은 아닌데 제 생각에서는 그게 조인 스페이스와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그 IK를 풀어야 된다는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안 좋은 거기는 하죠. 근데 성능이 차이가 없다면 그게 안 좋은 거긴 한데 근데 IK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니셜 폴리시를 주기 쉬워요. 저희가 이제 보통 보행 로봇이 트로팅을 하기 때문에 IK를 주면은 그 오퍼레이션 스페이스에서 다리를 들었다 놔라 이 명령을 주기 쉽잖아요. 그래서 IK를 쓰게 된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얻은 이득도 많고요. 그러면 학습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되거든요.
최종 폴리시가 더 좋냐?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학습은 좀 더 빨랐다는 건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양서연 씨의 질문인데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을 강학습을 하는 방법은 네, 사실 저도 이제 이쪽 연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당연히 보통 에스티메이션 일반적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더 좋은데요. 이 보행 로봇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콜리전 바디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어디에 콜리전이 있다를 이용해서 저희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면 이 콜리전이 있다 없다까지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데 학습으로 바로 하게 되면은 그 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카이브에 올려놓은 페이퍼 중에서 이제 뭐 하이트만 에스티메이션 하는 이런 페이퍼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은 하고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모든 걸 다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할 거냐 이건 또 네, 좋은 연구 질문이 되겠죠. 네, 모델링 매핑 라고 써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모델링 학습을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 같은데요. 어, 따로 하는 것과 이제 한꺼번에 하는 거,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한꺼번에 배우냐, 따로 배우냐, 이 차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따로 배우면 장점이 당연히 따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 제어기뿐만 아니라 다른 컨트롤러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컨트롤러에서 어, 쓰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할 생각인데, 어, 한꺼번에 했을 때는 당연히 강화학습에 대한 부담이 크고, 샘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한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150 밀리언 정도 샘플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평지에선 충분할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지형에서는 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김경한 씨 질문인데요. 라이심을 이용해서 플렉서블한 요소가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냐? 라이심은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만 가능합니다. 플렉서블한 것은 네, 시뮬레이션이 안 됩니다. 네, 유정기 씨의 질문인데요. 액추에이터 모델링 관련 질문인데 액추에이터의 어, 네, 이것은 제가 사실 논문에 있는 페이퍼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빨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모델링을 어떻게 했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로딩이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RNN을 쓴 방법도 있고, 뭐,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요. 사실 뭐 페이퍼 예전에는 시스템 전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시스템이 되게 넌스무스하고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그냥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액추에이터만 따로 모델링을 하면은 네, 조금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커맨드도 들어가고요. 액추에이터에. 그 다음에 주민을 하겠습니다. 커맨드도 들어가고 여태까지 히스토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previous action도 들어가고 joint state history도 들어가고 이런 요즘 죄송합니다. 폴리시 네트워크군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실 커맨드는 포지션 에러에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 포지션하고 커맨드하고 빼서 그 에러를 네트워크에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히스토리도 넣게 되고요. 지금 이게 액추에이터 네트워크고요. 네, 사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쓰인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MLP를 히스토리 넣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시스템 시메트리 이용해서 좀 오브저베이션 스페이스를 줄이고요. 그런 방법을 써서 인풋을 디자인했습니다. 질문 이제 2개 남았는데 이승현 씨 질문인데요. 네, 강학습도 이제 멀티태스크를 아주 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일반적인 학습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페이퍼가 예전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페이퍼 있네요. 그
Robust Recovery Controller for Quadruped Robot Using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 페이퍼인데요. 여기서도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페이퍼가 이런 방법을 쓴 건 처음은 아니고요. 실제 로봇에 적용했다는 게 처음이고, 이 페이퍼 보시면 인용된 페이퍼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 김진우 씨가 질문하신 게 이제 DDPG나 SAC를 비교했을 때 PPO를 사용하는 이유가 PPO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뭐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샘플 에피션시를 되게 많이 중요하게 보는데요. 알고리즘을 이용한 페이퍼들은 그런데요. 저희는 사실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월클락이에요. 샘플은 굉장히 싸요. 시뮬레이션에서 오는 샘플은 굉장히 싸고 SAC 같은 알고리즘의 문제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 그 프리퀀시가 되게 잦아서 속도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배치를 그냥 크게 받아가지고 그 크게 받은 배치를 트레이닝하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리플레이 메모리는 지금 말씀해주신 알고리즘 리플레이 메모리가 있는데요. 리플레이 메모리가 있는 알고리즘들은 리플레이에서 샘플을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워낙 메모리가 커서 이게 3기가 뭐 4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랜덤하게 샘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오히려 그냥 시뮬레이션 새로 돌리는 것보다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많은 알고리즘들이 리플레이 메모리를 쓰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샘플 이피션트한 알고리즘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알고리즘들이 오히려 그 실제 사용할 때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 목소리가 좀 지금 쉬어서 죄송합니다. 좀 목소리 좀 크게 했더니 네, 그럼 강의는 이것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그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비디오로 보셔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